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씀을 빌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치의 수준은 시민의 수준을 넘지 못합니다. 우리가 왜 김민석에게서 돌아섰는지 김승현의 논제에서 이유를 조목조목 알려주는데요. 함께 보시죠. 우선 첫 번째는 김민석 후보에 대한 시각, 우리가 처음부터 비판적인 건 아니었다는, 저는 그래서 김민석 후보님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고 아깝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냥 솔직하게 말해보자고요. 김민석이라는 정치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를 걸었다면, 최근까지 부각되고 있는 논란들이 없었다면, 그리고 주변에 있는 친석계라 불리는 평론가들이 평론에 가장한 배설을 하지 않았다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셨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총리 후보자일 때까지만 해도 이 당시 김민석 후보자와 관련됐던 논란, 의혹 이런 걸 지지자들이 나서서 쉴드 쳐줬습니다. 맹목적으로 감싼 게 아니라 이 당시 논란과 관련된 사건, 배경, 맥락, 김민석 후보자가 이 논란의 상황 당시 어떤 상황이었고 앞뒤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걸 지지자들이 앞장서서 파악하고 이 의혹들로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해 반격을 해줬다고요. 즉 김민석 후보를 처음부터 비판적으로 바라봤던 게 아니라 대부분이 민주진영의 자산으로 여기고 있었는데 논란이 나오는 것까지는 오케이 알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뒤로 나온 해명이 적절한 시기에 나왔나? 그리고 그 해명이 모두 깔끔했나?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다고요. 두 번째는 그럼 이게 김민석 후보 혼자만의 책임이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주변인들이 이를 키운 것도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저는 이 표준이 노영희 변호사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노영희 변호사를 비롯해서 친석계 하면 떠오르는 스피커들을 생각해보면 조롱비평은 기본이고요. 어떤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의 책임이 본인한테 있음에도 사과를 잘 안 합니다. 이거랑 이어지는 게 세 번째인데, 이재명 대통령과 매우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그 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설명하면 끝날 문제예요. 그런데 사과나 해명이 아니라 해석이 필요한 메시지를 내고요. 그 메시지를 잭나이프처럼 든 스피커들이 여기저기 공격을 막 합니다. 그럼 그 평가가 어디에 반영된다? 그 정치인들의 신뢰, 지지율 이런 거에 반영된다는 흐름.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후보님 두 분이 비슷한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되면 결국 민주진영 전체가 피해를 입을 겁니다. 이게 지금 가만 보시면 어느 한쪽이 강력한 게 아니잖아요. 150만 권리당원들도 강력하고 흔히 말하는 뉴이재명 세력들도 당원으로서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규모 면에 있어선 상당합니다. 제가 걱정하는 건 이번에 당대표가 누가 되더라도 다음 총선과 대선을 걱정해야 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이대로 가면 나중에 정치 고관여층이 아닌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설득하려 이러지? 제3의 길이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서 솔직히 요즘 잠이 잘 안 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민석 후보께서 민주당의 검증된 자산으로 다시 일어서셨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런데 지금 주변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이나 김민석 후보께서 전당대회 기간 동안 하신 말씀들을 들어보면 그 가능성이 얼마나 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씀을 빌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치의 수준은 시민의 수준을 넘지 못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